이렇게,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저것 들어오는 대로 다 하다 보면은 정말 10년 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클립 엔잡러 시리즈 외부 강의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 많던 강연 의뢰, 왜 나는 정리했나.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참 죄송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하면서 뼈아프게 결정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드려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2020년 5월에 나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은 밀레니얼 세대 교사로서 이 사회에서 초등교사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 우리 사회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교직을 많이 선호하게 되었고 초등교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함의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는 강연을 하고 싶어서 책을 쓴 것이 아니고 작가가 되고 싶었고 또 초등교사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공부를 혼자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서 한 편의 책이 될 정도로 써놓고 나니 감사하게도 좋은 출판사에서 이것을 내겠다고 계약을 하게 되어서 책이 나온 케이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제 책은 보통 교사들이 쓰는 무슨 교육법, 무슨 학습법, 무슨 지도 방법, 이런 내용과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내겠다라고 출판사에 투고했을 때도 계약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이런 책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교사가 교사라는 직업과 이 사회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현상과 그런 현상을 분석한 교육 사회학적인 관점과 때로는 통계도 다루고요. 또 교사의 생애, 교육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받게 된 강연의 주제가 너무나 다양해진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교육청에서 한 강의의 주제는 초등교사의 생애와 신규 교사의 삶이었거든요. 제 책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강연은 교사의 자기계발, 또 그 다음에 들어온 강연은 또 교사의 글쓰기,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다양한 내용이 제 책 안에서도 강연으로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몇 번 강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을 알게 됐냐면요. 새로운 강연을 할 때마다 준비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생님들의 컨텐츠를 보면 선생님들마다 간판 주제가 있죠. 무슨 학급 운영, 놀이 학급 운영, 아니면은 초등 글쓰기, 이런 식으로 주제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요청을 해주시는 기관에서 제 책의 어떤 대목으로부터 이 주제를 발굴을 하셔서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물론 관련 내용이 제 책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은 강연을 위해서 더 추가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2시간 강연을 하면 사실은 그 강연을 위해서 새롭게 공부하는 시간이 40시간, 몇십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뢰를 받는 나의 책 한 권으로부터 파생된 주제가 이렇게 다양한데 내가 그때마다 이 주제들을 다 받아들여서 강연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한 강연이 또 다음에 의뢰를 받아서 같은 내용을 하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도 사실은 그대로 하기보다는 그때 의뢰받은 기관이나 참석해 주시는 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강사라면. 그러니까 나에게 주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계속 변형되고 재창조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 주 무기가 하나가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무기 하나가 뚜렷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의 문제였어요. 제가 외부 강의 첫 번째 편에서 보여드렸듯이 강사료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새로운 강연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또 2020년 5월에 책이 나오고 여름부터 교육청이라던가 여러 강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9월, 10월, 11월쯤 가면서부터 이제 강연의 의뢰가 더 많아졌죠. 원격교육연수원에서도 원격교육 연수 시리즈를 제작을 하자는 그런 의뢰도 받았고, 겨울방학 때 할 신규 교사라던가 교사 연수 초빙도 많이 받게 됐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연수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2020년 가을부터 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 글을 쓰는 예술가로 사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5월에 책이 나와서 한창 강연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칼럼 의뢰도 많이 들어올 때 10월 그때쯤부터 칼럼 의뢰와 강연 의뢰, 연수 의뢰를 죄송하지만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서 지금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죄송하게도 그렇게 거절을 하면서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갈수록 제안들이 이제 점점 안 들어오겠죠. 왜냐면 강연을 자꾸 하면서 이게 노출이 되어야 또 새로운 강연이 들어오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으니까 점점 강연 의뢰가 줄어들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기에 진짜 나에게 중요한 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에 내 시간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것들을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의 습작기를 거쳐서 올해 문학작가로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물론 강연을 한다는 것,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직접 만나면서 내가 어떤 영감을 드리고 어떤 지식을 나누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뜻깊은 일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죠. 네, 저도 그 일의 가치를 알고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들어오는 다양한 강연 의뢰들을 다 소화를 하다 보면은 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능력이 또 새롭게 개발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또 어딘가에서는 필요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해 주신 거고, 그래서 저도 그걸 하면서 또 새로운 길과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요. 사실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게 그 감사한 제안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게 된 이유가 되었던 거죠. 그 뒤로 저는 1년에 한 3-4번씩 가끔씩 들어오는 강연 제가 할 수 있을 때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하나를 열심히 준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강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하나는 교사로서 강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교사로서 전문성을 쌓은 한 가지 분야, 한 가지 주제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요. 자, 두 번째는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나의 교육 활동 기록이라던가 나의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 현장에서 한 실제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좋다라는 거. 실제로 여러 교육법이라던가 지도법 이런 책을 내시는 선생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서 만든 컨텐츠를 책으로, 강연으로 담는 거죠. 꾸준히 교사로서의 기록과 자료들을 남긴다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나의 생각을 실천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실천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방법이 현장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저처럼 어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인 칼럼을 쓰거나 그런 것을 논의하거나 이런 분야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면
현장 전문가로서의 그런 전문성을 살린 강연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한 가지 주제를 꾸준하게 연구하시고 실제로 적용하신 기록을 쌓아서 그걸로 책을 쓰시고 그걸로 강연을 하시기를 추천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저것 들어오는 대로 다 하다 보면은 정말 10년 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내고 또 강연을 하면서 여러 연수장에서 저랑 같이 강연을 한 유명하신 선생님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요. 나는 운이 좋아서 짧은 교직 경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책을 쓰게 되고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강연장에 온 이 연수에 참여한 선생님들 중 나 빼고 다른 분들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거 하나만 하셔서 내공을 쌓아오신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여러 곳에서 느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제일 젊으면 30대 후반, 보통은 40대에서 50대이신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20대 후반이라던가 30대부터 본인이 가장 재미있고 본인이 가장 의미있다라고 생각한 한 가지 분야를 10년 넘게 쌓아오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옆에서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들어오는 대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정말로 10년 후에 나한테 송은주 하면 생각나는 딱 한 가지가 없겠구나. 저분들이 보내오신 10년처럼 나도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10년을 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유명하신 강사들, 저자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경력이 아직은 5년 미만이신 선생님이시라면 앞으로 나는 교사로서도 유명한 강사로서도 성장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말씀을 참고하셔서 선생님만의 재미있고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분야를 정하셔서 그것을 쌓아가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또 이미 10년이 넘으신 선생님이시라면 선생님께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 한 길, 초등교사, 중등교사, 유치원 교사라는 한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10년 동안 선생님이 쌓아오신 뭔가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동안 기록을 많이 남겨놓으셨다라면 더욱 좋고요.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내가 이걸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다, 또는 이게 가장 재미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뽑아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1, 2년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해오신 것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줄기를 찾아내시고 여기에 한 1, 2년, 길어서 3년 정도로 조금 더 보충을 하시고 좀 더 집중하셔서 연구하시고 그 결과를 알차게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책 한 권과 강연의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경력에 따라서도 앞으로 내가 진정한 전문 분야가 있는 강사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할까 꼭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솔직한 이야기 나눠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강연 의뢰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잘난 척 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30대 초반으로서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은 많은 기회들을 잠시 내려놓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정말로 40, 50대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영감과 또 새로운 관점과 정보 나눠드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엔주클립은 선생님들의 건강한 엔잡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은주클립이었습니다.